생애가 유행적인 식사에 희생됨.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도 불사하게 하는 최신식을 추구하는 것이 생애의 가장 열렬한 목적이 되고 있다. 교육, 건강, 안락이 유행의 재단에서 희생된다. 심지어 음식상을 준비하는 데서까지 유행과 과시가 해로운 감화를 끼친다. 음식을 건강에 유익하도록 요리하는 일은 2차적인 일이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내는 일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면서 시간과 돈과 활력을 빼앗는다. 한 끼에 6차례나 요리가 연달아 나오는 것이 유행일지 모르나 그러한 습관은 건강에 파괴적이다. 지각 있는 남녀들이 교훈과 모본을 통해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유행이다. 그대의 요리사의 생명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날 가정의 의무들은 주부의 전 시간을 요구한다. 식탁의 요리가 좀 더 단순하다면 가족들의 건강에 얼마나 좋을까. 무수한 생명들, 만일 끝없이 반복되는 조작된 의무들만 아니었더라면 연장되었을 생명들이 해마다 이 재단에서 희생된다. 만일 자기의 습관이 단순했더라면 오래 살아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무덤으로 내려간 예가 얼마든지 있다. 연달아 음식을 내놓는 제도의 피해. 식품의 선택과 요리가 중요함. 많은 분량의 요리를 하는 것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빈곤에 쪼들린 식의 음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변질되지 않은 식욕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은 주의를 기울여 요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칙에 따라 고기와 버터와 잘게 저민 고기파이와 양념과 돼지기름과 또한 위장을 자극하고 건강에 해로운 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먹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식물의 질이나 요리 방법에 관하여 무관심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섭취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면 신체는 썩 좋은 영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식물은 주의하여 선택하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요리하여야 한다. 틀에 박힌 아침 식사. 나는 내 사업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 요리사에 대하여 더욱 높은 평가를 돌리고자 한다. 만일 그 사람이 요리하는 데 영리하지 못하고 기술이 없다면 그대는 우리가 경험해서 얻은 대로 머쉬라고 부르는 오트밀이나 옥수수 가루 죽으로 만든 소위 포리지와 구운 빵과 어떤 류의 간장과 예외로 약간의 우유를 곁들이는 것이 전부인 틀에 박힌 조반을 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달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먹은 다음에는 매 끼마다 자신들 앞에 무엇이 나올 것인지를 아는 고로 흥미 있어야 할 그 시간이 하루 중 두려운 시간으로 무서워하게 된다. 나는 그대가 그것을 경험하기까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만일 내가 이 자리로 와서 다시 한번 요리하는 일을 한다면 창의력을 가지고 건강에 유익하고 단순한 음식을 요리함으로 식욕을 잃게 하지 않을 경험 있는 요리사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하겠다. 연구하고 실습하라. 많은 사람들은 요리가 의무의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식을 제대로 요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돼지 기름이나 버터나 고기를 쓰지 않고도 단순하고 건강적이며 용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숙달된 기술이 단순성과 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자들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은 것을 끈기 있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괴로움을 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지금은 그대가 잠자는 활력을 일깨우고 연구할 때이다. 단순하나 가장 구미에 맞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우라. 단순히 입맛을 즐겁게 하거나 식욕을 맞추기 위하여 요리하는 것이 잘못이라 해서 맛없고 영양 없는 음식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쇠약해져 있으므로 영양을 주는 음식, 풍성한 음식, 잘 요리된 음식을 필요로 한다. 교육의 한 중요한 분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이다.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젊은 숙녀를 교육시키는 어떤 분야가 이것만큼 중요할 수 있겠는가? 식사는 생명과 관계된다. 빈약하며 맛이 없고 잘 요리되지 못한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키므로 계속적으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요리하는 기술이 교육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로 고려되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 훌륭한 요리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젊은 숙녀들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 천한 일을 하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올바른 견지에서 그 문제를 보지 않는다. 음식, 특히 빵을 건강에 유익하도록 요리하는 방법을 아는 지식은 결코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어머니들이 저희 딸들을 교육시킬 때에 이 부문을 등한시한다. 그들은 염려와 수고의 짐을 지고 줄곧 지쳐있는 반면에 딸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방문하거나 뜨개질하거나 공부한다는 핑계로 할 일이 면제된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요 그릇된 친절이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흔히 그의 평생 동안 지속된다. 그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는데도 그러한 일을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여자는 수고와 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면서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반면에 그 어머니는 곡식을 실은 마차처럼 수고의 짐에 눌려 있다. 딸이 불친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나 그는 주의성 없고 무관심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곤한 표정을 보고 고통스러운 표정에 관심에 끌렸을 것이며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짐을 짐으로 자신의 몫을 이행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수고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병이 나서 고통스러운 병상에 있게 되든지 어쩌면 죽음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찌하여 어머니들이 저희 딸들을 교육하는데 눈멀어 있고 무관심할까? 내가 여러 다른 가정들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지는 동안 낙천적인 딸은 아주 좋은 건강과 활력을 가졌으면서도 아무런 염려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괴로워하였다. 큰 집회가 있어서 가족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돌아보아야 할 모든 염려가 씌워져 있는 반면에 딸들은 앉아서 한가스럽게 잡담을 하며 사교적인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이 일들이 너무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그 지각 없는 청년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의 어머니의 피곤을 풀어드려라. 어머니를 거실의 의자에 앉아 쉬시도록 권하고 어머니의 친구들과 즐기시도록 하라. 그러나 딸들만이 전적으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녀는 딸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끈기 있게 가르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들이 요리하는 일에 지식이 부족한 줄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일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는 돌보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모든 일에 유의해야 한다. 젊은 여자들은 요리하는 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요리는 인간의 생명,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교육의 한 부분이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요리하는 기술이 부족한 까닭에 매일 자기 가족에게 잘 요리되지 못한 음식을 제시하고 있는 부인과 어머니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꾸준히 그리고 분명하게 소화기관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저질의 피를 만든다. 그러므로 그 결과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의 공격을 빈번히 받으며 요사의 원인이 된다. 배우는 사람을 격려함. 체질하지 않은 밀가루로 질이 좋고 풍미 있고 부푸른 빵을 만드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 소녀와 여자마다 당장에 배워야 할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이다. 어머니들은 저희 딸들을 아주 어릴 때에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 요리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는 교육하지 않고 자기 딸들이 살림살이의 비결을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끈기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며 즐거운 얼굴과 격려하는 칭찬의 말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기분 좋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한두 번 혹은 3번씩 실수한다 해도 책망하지 말라. 실망은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도록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 이때는 책망할 때가 아니다. 의지가 약해져 있다. 이때는 네가 저지른 실수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단지 배우는 자이다. 그러므로 큰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해보아라.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쏟아라. 아주 조심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확실히 성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용기를 주는 말과 기분 좋은 말, 희망에 넘치는 말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 분야의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어려움과 염려를 가지는 이보다 또한 배우는 동안 그들의 실수들과 잘못들을 참는 괴로움과 염려들을 가지는 이보다 차라리 자신이 직접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저희 딸들이 노력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들은 아무 소용도 없다. 너는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를 도와주는 이보다는 나를 더욱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한다. 는 말로 그들을 내쫓는다. 이와 같이 처음 배우는 사람의 노력이 배척을 당한다. 그래서 그 최초의 실패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의 흥미와 열의를 너무도 냉각시키므로 그들은 2번 다시 시도해 보기를 두려워하며 요리 이외의 바느질, 뜨개질, 집안 청소, 또한 요리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어머니가 크게 잘못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어머니는 저들을 끈기 있게 가르쳤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실제적으로 실습해 봄으로 어색함을 제거할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경험 없는 자의 미숙함을 고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